ST판 같은 경우는 전일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식 매수가 대비 40% 수익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직접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관련돼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주목해둔 관점이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확인이 필요했던 게 STP0404에 대해서 중간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임상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였는데, 일단 연내에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가능성은 거진 없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2분기 중에 나올 것이고, 기술 이전에 대한 거든 삼상 진행 방향에 대한 거든 그거는 이제 빨라야 1분기, 1, 2분기 중을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상 올해 안에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상에 대한 진행 상황은 우리가 초록 논문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었듯이 꽤나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내년 STP 이상 최종 결과 기다릴 건가? 이거겠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금 수익률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기존 주력 관점 중에 하나였던 생물보안법, 그리고 현재의 바이오 순환매를 이용해가지고 저는 2025년 올해 안에 전량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량 매도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돼요. 전량 매도해서 자금 확보하고 2026년 더 확실하게 내년 장세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중장기 종목으로 교체하겠습니다. ST팜 대응 전략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ST팜은 2025년을 위한 3대 종목 중에 하나였고, 지금 40% 수익률이 웃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ST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굉장히 많아요. 올리고 RNA 안산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등등 되게 다양한 관점들은 많을 텐데, 우리가 매수했던 그 주목했던 그 관점대로 이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연내 정리할 수 있는 관점이 좀 더 확실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이 연내 추가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수권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합의를 한 내용들로서 만들어졌고, 그게 트럼프의 서명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연내 추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제약바이오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순환매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ST팜은 막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좀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관점이 아무런 내용이 확실하게 나온 게 없는데 14만원 부근까지 가면 그거는 고평가로 우리가 인식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14만원 선까지, 여기서 뭐 추세 이탈을 조금 한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전망이 되긴 하니까 일단 오늘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연내 가능성을, 매도 가능성 열어두겠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자금 2026년 종목으로 연내 교체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 16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했어요. 다우지수가 0.09% 하락, 나스닥 종합은 0.59%, S&P 500은 0.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1% 하락으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위주의 하락이 유독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한 이유라고 하면 AI 거품론 관련된 우려를 지속 반영하는 와중에 11월 고용보고서가 오늘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계 심리까지 반영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내용과 함께 지금 시장에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포인트일 거예요. 미국 증시에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었다더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면 그런 와중 미국 증시에서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여부도 분명한 포인트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는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브로드컴도 한 4%가 넘는 하락으로 연일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기도 했고, 이외 종목들은 약보합세 혹은 낙폭을 조금 키워가는 종목들도 일부 있었듯이 기술주 위주의 매도가 일단은 지속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증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기야 있겠지만 반대로 헬스케어,
여행 등 다른 테마로의 수급 순환도 근래 들어서는 분명하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 증시에도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원전, 전력, 반도체 이런 대형 테마의 매도 물량이 꽤나 나왔음에도 바이오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는 좀 분명했다고 여겨지거든요. 개별적인 호재 혹은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순환매는 조금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었는데, 정리하면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시장은 AI가 아닌 다른 투자처를 좀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를 본다고 했을 때 증시 안에 M7을 비롯한 빅테크의 비중은 정말로 큽니다. 그렇기에 다른 테마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AI가 증시를 견인한 만큼 가파르게 단기간 내에 증시를 끌어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명백한 사실일 텐데, 그럼에도 하단 지지가 좀 분명할 수 있고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가 발표된 후에 금융주들도 꽤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도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는 뭐 레저, 여행 등등 다양한 테마들의 일부 수급들, 소비 관련된 테마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흐름이 연출될지 여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번 주 매매는 좀 어떻게 결을 잡아야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희의 계획을 일단 가장 먼저 돌아봅시다. 저희는 FOMC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뒀었고, 그 시나리오별로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빗대어 본다고 하면 단기 매매는 당분간 지양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매집은 기존대로 12월 중에 1차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략을 깔고 갑니다. 동시에 AI 버블론에 대해서 저는 지금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도 바이오 테마 내 순환을 이용한 한 종목 정도나 시장 우려가 좀 더 커지는 것 같다고 할 때 조금 해지 종목으로 엔터주 한 종목 한 정도 하는 거를 결을 조금 잡고 있기는 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두었듯 지금 이번 주에 굳이 공격적인 매매, 시장을 막 돌파하는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한 종목 편입을 해서 분명한 수익 실현을 해두기도 했고, 일단 조금 안정적으로 불확실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기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보고서, 소매 판매 등등 금리의 향방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전망을 결정짓는 주요 일정들이 모조리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좀 시장 방향을 짓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연속적으로 봐야 될 한 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신중하게 좀 한 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이 지금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사도 되냐, 난 아직 매수가 안 됐는데 지금 사면 어떻겠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신규 매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 제 리딩은 절반 매도를 기준으로 이어갈 거예요. 신규 회원분들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중장기 종목을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2026년을 위한 매매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고, 종목 하나에 너무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전기술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를 권장드리지 않는다. 다음 종목을 대기해 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존 보유자분들, 저희는 지금 목표가 부근에서 절반 매도를 하고, 최근에 AI 버블론에 대한 내용이 커지면서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원전주들도 연일 꽤나 내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일단 저희는 기존 관점은 체코 등 원전 수출에 대한 분위기를 지켜보며 상단 돌파를 기다린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일단 AI 버블론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원전주들이 많이 빠지고 추세상 하단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키우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2026년 포트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에 대한 현금 소진의 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가능성을 좀 다양하게 열어두어야 한다. 지금 뭐 이 종목이 문제다,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다,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저는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듯이 종목이 빠진다고 하면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어제 또 장 마감 후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공시가 나왔어요. 이제 고객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EPC 공사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당사는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EPC 공사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큰 이변이 없으면은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떤 공시일까, 고객사가 어디일까에 대해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방향성을 논해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우선 협상 대상자 공시가 어제 현대건설이랑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원전 관련으로 추측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쯤에 웨스팅하우스랑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불가리아 신규 원전 건설 공사 관련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은 25년 말에서 26년 초 사이에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원전은 어떤 원전이냐라고 봤을 때 불가리아 신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노형인 AP1000이고요. 이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컨소시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건설과 공급망을 위해서는 절대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 두 개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AP1000에 대한 노형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진행을 했다고 하지만 종합 설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기업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한계가 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전기술이 가능한 구조이기는 해요. 종합 설계에 대해서. 노형을 설계하는 것과 현장에서 종합 설계를 하는 건 분명히 다른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불가리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본계약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한전기술이 포함되는 내용일 수 있다, 구조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첫 번째로 논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관련 완도 금일 해상풍력 사업 관련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컨소시엄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한전기술 3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2개 기업이 공시가 나왔으니까 이쪽 가능성도 있기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일단 어제는 현대중공업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 관련 공시가 나오지도 않았고, 한국의 정책적인 기조라고 한다면 고객사를 굳이 비밀로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기사가 그렇게 떡하니 나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 저는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논해보고 있는데,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장 후의 방향성 지켜보면서 또 한번 알아볼 내용들 잘 알아봅시다. 자, 12월 16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0.59%, 코스닥은 1.23%, 양대 증시 시원하게 밀립니다. 자,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전일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식 매수가 대비 40% 수익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직접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관련돼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주목해둔 관점이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확인이 필요했던 게 STP 공사에 대해서 중간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임상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였는데, 일단 연내에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가능성은 거진 없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2분기 중에 나올 것이고, 기술 이전에 대한 거든 삼상 진행 방향에 대한 거든 그거는 이제 빨라야 1분기, 1, 2분기 중을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상 올해 안에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상에 대한 진행 상황은 우리가 초록 논문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었듯이 꽤나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내년 STP 이상 최종 결과 기다릴 건가? 이거겠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금 수익률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기존 주력 관점 중에 하나였던 생물보안법, 그리고 현재의 바이오 순환매를 이용해가지고 저는 2025년 올해 안에 전량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량 매도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돼요. 전량 매도해서 자금 확보하고 2025
2026년 더 확실하게 내년 장세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중장기 종목으로 교체하겠습니다. ST팜 대응 전략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ST팜은 2025년을 위한 3대 종목 중에 하나였고 지금 40% 수익률이 웃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ST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굉장히 많아요. 올리고 RNA 안산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등등 되게 다양한 관점들은 많을 텐데, 우리가 매수했던 그 주목했던 그 관점대로 이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연내 정리할 수 있는 관점이 좀 더 확실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이 연내 추가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수권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합의를 한 내용들로서 만들어졌고 그게 트럼프의 서명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연내 추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제약바이오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순환매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ST팜은 막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좀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관점이 아무런 내용이 확실하게 나온 게 없는데 14만원 부근까지 가면 그거는 고평가로 우리가 인식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14만원 선까지, 여기서 뭐 추세 이탈을 조금 한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전망이 되긴 하니까 일단 오늘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연내 가능성을, 매도 가능성 열어두겠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자금 2026년 종목으로 연내 교체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내년 처리될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뭐 기대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좀 보였었는데 내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라고 한다면은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다 보니까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은 계획과 달리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이슈가 뒤늦게 부각될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까지 같이 끌고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연내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은 조금 밀리는 것 같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이고 투자 원칙인데요. 주린이 분들이 요즘 좀 많이 늘어나셨다 보니까 한 말씀만 좀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 어떻게 할지 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돈을 버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올라갈 이유와 올라가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매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맞는 경우도 너무 많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서 대주주 매도나 유상증자나 이런 공시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이유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지 명확한 종목이 아니라 떨어질 이유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가 명확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가는 기대감은 당연히 탑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좋은 종목 같아가지고 떨어질 때 더 사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관점이 명확할 수 있느냐, 부채 비율이 막 500%, 600% 육박하는 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2등주, 3등주를 잡더라도 그런 대장은 못 잡거든요. 저는 조금 떨어지면 칼손절을 하면 되지, 그 공시가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당장 내가 사고 5분 뒤에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20%를 못 먹고 10%를 먹더라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매매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매수 관점을 볼 때, 그리고 대응에 대한 계획을 볼 때,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손절인지 뭔지 추가 매수인지 그게 명확한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